남양주 청소년 수련관 관장으로 계시는 유승환 관장님 모시고 인권과 참여 교육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우리 이건희 선생님이 저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취득할 때 제 영상을 보고 취득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제 3년이 지나서 1급 시험을 보기 위해서 또 이렇게 같이 자리해 주셨다고 해서 오늘 수업이 정말로 의미 있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제가 그 일부러 그 명함을 조금 준비를 조금 해놨어요. 혹시 공부를 하시다가 질문이 있거나 특히 이제 인권과 참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이메일로 요청을 해주시든 메시지로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여기 못 오는 줄 알고 정말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남양주 청소년 수련관에 물놀이장이 있거든요. 아쿠아존이라고. 근데 물놀이장이 오늘 개장이에요. 오늘 개장인데 제가 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지금 이제 그 도시공사라는 회사에서 윗사람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막 내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랬죠. 1년 전에 예약된 거라 어쩔 수 없이 가야 됩니다 하고 왔는데, 올라오는데 또 충북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와서 또 강의를 해줄 수 없냐고. 근데 그 센터장님이 직접 연락하셨어요. 활동기능센터의 센터장님이. 제가 끝까지 답변을 안 하고 있다가 센터장님이 전화하셔서 부득이하게 이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있는 그림이 제가 챗GPT한테 오늘 1급 강연하려고 하는데 그림 하나 그려줘 해가지고 그려서 그 뒤에다 바탕화면에 만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뭐 저도 이제 5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디지털에 조금 더 특화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유튜브 오늘자로 5,555명 네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다 덕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인생을 살아오면서 배워서 남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긴 하셨겠지만 저 또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몸소 실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드리는 그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혹시 제 영상을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듣다가 졸려서 무슨 내용인지 못 들었다 싶으면 제가 그 내용을 영상으로 올려드려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 양해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공부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머릿속으로 인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먼저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공통점들이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론적인 거 절대 가르쳐 드리지 않아요. 그냥 시험에 어떤 게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이건 반드시 나옵니다. 500%, 600% 나옵니다. 이런 방법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 문제 출제 기준이에요. 근데 이거는 2014년도에 딱 한 번 나오고 그 이후로는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교재에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 있을까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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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없으면 제가 요 내용을 우리 선생님한테 드려가지고 과장님한테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할 거고, 한글 파일 2개 받으셨어요 혹시? 한글 파일 2개 맞죠? 그게 이제 제 영상이 들어가 있는데 무슨 영상이냐면 기출문제 풀이 영상하고 그 다음에 연수 문제. 그동안 제가 문제를 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것만 한 번만 제대로 보더라도 90점 이상은 맞는다. 벌써 기대되지 않아요? 네. 어쨌든 자, 이제 그런 내용이고, 큰 파트가 2개예요. 인권 그리고 뭐예요? 참여죠. 뭐라고요? 다시 인권하고 뭐하고요?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시험 문제예요. 여러분들 주관식
이제 시험 문제가 언제까지 나오냐면 2026년까지. 그쵸? 지금 24년, 25년, 26년. 요때까지 나오는데 여러분들 주관식이 나오는 게 어려울까요? 객관식 나오는 게 어려울까요? 객관식이 어려워요. 왜냐면 객관식만 나오게 되잖아요. 일부러 난이도 조절하려고요. 시험 문제를 더 꼬거나 어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오히려 주관식 나올 때 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데 이 주관식은 정해져 있어요. 옛날부터 주관식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여기 안에도 있어요. 기출문제 주관식 나온 거를 쭉 놨는데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청소년 희망센터 2번 나왔는데요. 그게 중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은행에서 시험 문제를 끄집어내서 시험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특히 주관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암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인권하고 참여. 자, 잘 모르겠다. 시험 주관식이 나왔는데 잘 모르겠다. 정답이 뭘까요? 참여예요. 아니, 주관식에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도저히 내가 공부한 게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참여라고 쓰세요. 그러면 맞을 확률이 최소 30% 이상은 된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어떤 분이 그걸 똑같이 얘기를 듣고 참여라고 썼대요. 그래서 정답을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90점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자, 인권을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가 쉽다라고 느껴지면 그건 합격이에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인권, 참여. 제가 시험 문제를 분석을 해봤어요. 2014년부터 자 23년까지 시험 문제를 분석을 해보니까 자 청소년 인권에 관련된 거, 청소년의 날, 청소년 인권의 개념과 성격, 청소년 인권의 기초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여기에 카렐 바사크라는 게 있어요. 제가 3년 동안 3세대 인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작년에 바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쪽집게처럼 찍어서 카렐 바사크 올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 주관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면 주관식의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반드시 객관식의 시험 문제가 나와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주관식의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거 안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잖아요. 그거를 객관식으로 끄집어내서 가져와요. 시험 문제를 내는 분들도 똑같이 청소년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거나 학문을 연구하는 분인데 그분이 무슨 천재적인 그런 머리가 있어서 나는 인권에 관련된 거 저기 참여에 관련된 걸 새로운 문제를 낼 거야 이렇게는 절대 할 수 없어요. 나중에 새로운 문제 냈다가 저기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나중에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그럼 그분은 영원히 이 시험 이제 청소년 분야에서 이제 나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세계인권선언, 발달권, 면접교섭권, 피선거권, 정당법. 여기 지금 빨간 거 되어져 있는 건 제가 작년에 쪽집게처럼 찍었는데 전부 다 나왔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소년 인권의 실제 청소년증, 거소지정권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요. 그냥 귀로 잘 듣고 눈으로 잘 보고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청소년 인권과 참여는 여기 안에서 공부한 게 전부 다 다예요. 그냥 집에서 다른 거 공부를 해가지고 오히려 시험을 보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 안에 있는 내용만 완벽하게 암기하시면 꼭 90점 이상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청소년 인권의 실제와 여기 중에서 지금 8문제라고 되어져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 법률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조금 전에 그 한노희 총장님께서 그거 하셨잖아요. 여러 법률에 관련된 거 많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실제로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낼 때 거기에서 많이 어렵게 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청소년기본부, 활동진흥부, 청소년보호법, 복지지원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요거에 관련된 내용들은 정말 큰 그림 정도는 머릿속에 익혀두는 게 굉장히 조금 필요하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세요. 청소년 현장, 유엔 아동 권리 협약, 그 다음에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청소년 참여위원회.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자, 청소년 특별회의는 무슨 법에 근거한 거죠? 이게 목소리가 확 하고 나와야지 합격이에요. 안 나오면 합격이 아니에요. 청소년 기본법이죠, 그렇죠? 그럼 청소년 운영위원회는요? 청소년 활동진흥법이에요. 그쵸? 이게
자, 그럼 청소년 참여위원회는요? 기본법이에요. 그렇죠. 특별회의하고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 그리고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 활동진흥법인데 이게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주관식으로도 나왔죠. 객관식으로도 나왔죠.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나와요. 이게 돌아가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회의, 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암기를 해두고 이게 어떤 법에 근거한 건지를 반드시 암기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과목이 무슨 과목이에요? 청소년 인권과 참여예요. 그러면 인권에 관련된 거, 참여에 관련된 문제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문제를 내는 사람의 입장이 어떤 입장인가를 좀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의 청소년 연령. 왜 근로기준법의 청소년 연령이 나오냐면 인권이잖아요. 인권 중에 청소년 인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근로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떤 건지, 그리고 청소년들이 요즘은 그렇잖아요. 근로하는 청소년들이 많잖아요. 그 청소년들이 일을 할 때 어떤 서류들이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되는지, 몇 시간, 하루에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청소년이? 7시간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시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주일에 몇 시간까지 할 수 있어요? 35시간까지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시험 문제예요. 근데 그러면 연장 근로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총 몇 시간까지 할 수 있을까요? 몇 시간이요? 그러니까 15시간? 맞아요? 15시간 더 할 수 있어요? 몇 시간? 이거 봐요, 이거 봐요.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아니, 지금 제가 논쟁하자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시험 문제 답 요것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 있잖아요. 그쵸? 작년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올해는 2년 차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인권조례, 장애인 청소년 인권보장 관련 법, 그 다음에 청소년 희망센터. 이게 뭐예요? 혹시 아세요? 청소년 희망센터 혹시 아시는 분? 청소년 희망센터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다. 청소년 희망센터는 뭔가 희망을 줄 것 같은 그런 곳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청소년 인권 교육을 하는 곳이에요. 그쵸?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인권과 참여 이거 점수 올해 어떡하지 이거? 네,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 이제 공부를 해보시고 이따가 시험 문제도 있으니까 한번 참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이렇게 이 자리에서 공부를 할 때 이게 생긴 지가 엄청 오래됐거든요. 저 시험 볼 때도 이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저 이거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권 교육 프로그램, 그 다음에 청소년 참여죠. 참여, 이게 특히 역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작년에는 참여에 관련된, 역사에 관련된, 인권에 관련된, 역사에 관련된 순서대로 배열하는 게 안 나왔어요. 올해 나오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보면 청소년 참여하면 생각나는 학자, 하트, 체코웨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요것도 오늘 다 외우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 이제 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권에 관련된 학자가 있어요. 그리고 참여에 관련된 학자가 있어요. 요거 나눠서만 딱 암기를 해주면 이거는 틀릴 이유가 없어요. 이 시험 문제는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나왔는데 이 학자들만 외우면 100% 맞는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 동향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요거는 제가 또 다시 한번 찍어드리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청소년 참여와 실제, 그러니까 선거권과 피선거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나온 게 정당법이라는 게 생겼는데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16세까지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16세까지. 원래 그렇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논란이 조금 많았는데, 그러면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는 연령은 몇 살이죠? 내가 피선거가 되면 내가 선발이 될 수 있도록 하죠. 40세. 그쵸? 40세. 그 40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무조건 18살이에요. 무조건 다. 국회의원도 18살.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시의원, 도의원, 군의원 전부 다 18살이라는 거. 요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18, 40, 요거 기억해 두고 16. 16은 뭐라고요?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의 최저 연령이 16세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따 뒤에 나올 건데요. 제가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린다라는 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거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요, 이제 여러분들 책자에도 똑같이 지금 있는데, 한번 볼게요. 2014년부터. 자, 여기 지금 보면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희망센터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청소년 특별회의가 여기 앞에 있었는데 여기 뒤에 특별회의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청소년 운영위원회 있는데 여기도 운영위원회가 있죠? 이쪽에도 또 운영위원회가 있죠? 이게 지금 여기 지금 23년도에도 운영위원회가 나왔어요. 이 결국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험 문제은행에서 시험 문제를 내다 보니까 냈던 문제를 반복해서 낼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아까 청소년 희망센터 여기 있었죠? 여기 청소년 희망센터가 하나 더 있는데 22년도. 네, 여기 청소년 희망센터 여기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서. 네? 여기 또 있네. 2018년도에도 한 번 더 있네요. 그쵸? 3번이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주관식으로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이 23년에서 27년까지 라는 거 기억해 두시는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도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냐 연도를 쭉 배우려 했는데 그걸 틀리는 분들도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저는 청소년 참여 및 권리에 관련된 내용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동 권리와 해방, 아동 권리 협약. 여러분들 아동 권리 협약은 반드시 암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쵸? 제가 나오는 것만 치워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아동 권리 협약이라는 이름은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헌장 1998년 10월 22일 개정되어졌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청소년 헌장의 제일 첫 번째 있는 전문의 첫 번째 줄이 뭐라고 써 있어요?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제가 야인으로 생활한 지가 조금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한 곳에 속해가지고 그냥 직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가 관장이 되니까 임기 직원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야인 생활을 하면서 이제 여러 곳에 이제 면접을 보러 다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질문 중에 그게 있었어요. 청소년 현장의 첫 번째 트레이닝이 뭔가 제가 그런 거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그런 시기 때 얼마나 창피하든지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라는 잊어버릴 수가 없죠. 저희가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면 이 부분도 조금 잊어버리고 일을 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이건 여담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관련법이 말하는 청소년 인권과 참여, 그 다음에 사회 역사적 배경, 요게 이제 실제로 시험 문제에 이렇게 배열하는 게 나와요. 청소년의 해 1985년, 1993년 비엔나 선언, 1994년 카이로 선언, 그 다음에 1998년 브라가 리스본 있는데 시험 문제를 어떻게 냈냐면 실제로 브라가 리스본이 8월 2일하고 8월 8일이에요. 요거를 문항을 2개를 두고 요거를 순서를 앞뒤를 바꿔가지고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권리의 발달 과정.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뭐 법이 제정이 되거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뭐 청소년의 달 뭐 이런 거 제정되는 그런 내용들 가지고 나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올해는 청소년 박람회를 어디서 했죠? 전환.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나왔어요. 실제 올해가 몇 회예요? 여기 10회라고 그러고 여기 20회라고 그러고 몇 회죠? 20회요. 20회가 맞습니다. 천안에서 진행을 했고, 혹시 거기 안에 있는 슬로건이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기다 밑에다가 적어놨습니다. 네, 여기 앞에 20회라고 적혀있는데 19회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네. 자, 참고로요. 요거는 제가 이제 표를 집어넣었는데 그 표 안에, 그 안에도 있어요. 책자 안에도 있는데 1위부터 20회까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안에 보면 실제로 주관했던 단체가 조금 달라요. 지금은 정부단체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도 진행을 했던 적도 있다. 이건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청소년 특별회의인데요. 아까 청소년 참여기구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청소년 특별회의가 있잖아요. 혹시 청소년 특별회의는 어디에서 운영을 하나요? 혹시 어디서? 요거 여성가족부에서. 그러니까 만약 국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그렇죠?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지자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해요? 시설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가 좀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못됐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문제냐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 제기를 정확하게 하려면 1급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사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최근에 조사한 바로는 130만 명. 우리 청소년 지도사는 몇 명이냐면 6만 8천 명.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캠페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청소년 지도사 50만 만들기 캠페인을 조금 하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건 대한민국에 있는 학부모 모두가 청소년 지도사 자격을 취득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설문조사를 1,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 저는 한 30% 정도만 찬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73%가 찬성을 해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제 미래의 꿈이 여성가족부 장관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해결하고 풀어질 수 없으니 제가 풀 수 있는 자리에 한번 가서 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청소년 특별회의에서 이렇게 계속 일을 해왔고요. 23년도에 기후환경, 디지털 역량, 마음건강 이렇게 해서 총 3개 분야 34개의 정책 과제를 제안했고, 그 중에서 한 개를 제외한 나머진 건 전부 다 채택이 되어져서 정책에 반영되어졌다라고 여기 청소년 특별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나와져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빈출 문제인데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인권의 특성 개념. 따라 읽어볼게요. 인권의 특성 개념. 청소년 헌장. 유엔 아동 권리 협약. 국가적 차원의 청소년 권리 참여. 청소년의 노동권. 청소년을 언급한 학자. 요거는 인권하고 참여 나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유형. 청소년 권리 관련 활동 시대 순서. 이거 나중에 진짜 중요한 건데, 하트하고 체코웨이 두 사람이 있는데 둘 다 8단계예요. 둘 다 8단계인데 이게 비참여 단계, 참여 단계가 약간씩 조금 달라요. 그것만 구분해서 암기 같이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기본법의 낮은 청소년 자치권, 사회공간에서 청소년 참여의 특징, 요거 볼게요. 청소년 기본법, 특별회의 참여위원회, 청소년 활동진흥법,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복지지원법, 청소년증. 청소년증은 어디에 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소년법,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 있죠? 혹시 소년심판 보신 분 있으세요? 네, 소년심판에 보시면 거기에 말 그대로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 그거를 벌을 1호부터 10호에 하나씩만 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중복해서 주는 걸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거. 근데 그게 왜 1호부터 10호가 왜 생겼냐면, 여러분들 법조항은 처음에 어떻게 되죠? 조, 항, 호. 요 호 있죠? 호. 이 호에 그 1호부터 10호까지는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호에는 무슨 벌을 준다? 2호에는 무슨 벌을 준다? 10호에는 무슨 벌을 준다라고 해서 그게 1호부터 10호까지예요. 솔직히 이거는 저도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알았지, 그렇지 않았으면 왜 1호부터 10호가 따로, 아니 벌 주는 게 1호부터 10호가 따로 있나 싶었는데 소년법 내기에 그 항목이 들어가 있다는 걸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 청소년 희망센터. 다시 시작. 청소년 희망센터. 이건 희망센터가 무슨 진로나 뭐 이런 거 아니고 청소년 권리에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는 센터를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꼭 기억하시고,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선거권의 연령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까 40, 18, 16 요 세 개만 암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벼락치기라도 도움이 된다면 무조건 해보자.